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늘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늘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이야기로 진행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늘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늘봄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늘봄님께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제보 주신 것만 봐도. 근데 일단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기대십니다. 늘봄이죠. 저는 지금 이제 일 때문에 용인에 살고 있기는 한데 제 고향이 늘봄가든으로 유명한 제천이 고향이거든요. 충북 제천. 네. 그죠? 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이제 하소동이라는 곳인데 늘봄가든에서 이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95년도거든요. 제가 초등학교를 막 졸업식을 하기 전 초등학교 6학년에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고 이제 겨울방학이 된 이제 막 14살이 된 1월 달쯤이었어요. 그때 저희 학교가 제가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면서 이제 학교가 폐교가 됐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교 앞으로 왕복 4차선 도로가 생기게 되면서 학교가 이전을 하게 돼요. 다른 동네로. 그래서 저희는 그때 졸업식을 하기도 전에 이미 공사는 다 끝나버린 상황이었고 좀 좁은 길에서 이제 좀 시원한 도로가 생기긴 했는데 방학 기간이었고 해서 저는 당시에 뭐 다른 아이들 그렇겠지만 뭐 낮에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렇게 지내다가 낮과 밤의 경계선이 좀 무너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밤 11시가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뭐 95년도니까 워낙 어렸을 때고 뭐 그때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뭐 다른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잠은 안 오는데 시간을 때울 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할머니랑 같은 방을 쓰긴 했었는데 몰래 집에서 나와서 동네 주변이나 저희가 그때 이제 막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왔던 상황이기도 해서 주변을 이렇게 밤에 이제 좀 산책하고 이러는 걸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도 조금 멀리 한번 산책을 해야지 하고 저희 집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사거리가 있고 사거리에서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를 건너면 Y자 형태로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면 왼쪽과 오른쪽 Y자 형태로 언덕길로 해서 나눠지는 길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언덕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다리를 딱 건너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게 소리가 제가 혹시나 해서 유튜브로 이게 어떤 악기 소리가 비슷했나라고 찾아보니까 그나마 가장 가까운 소리는 약간 단소 느낌이었어요. 단소 같은 소리가 진짜 하늘을 뒤덮듯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들리는 거지? 하고 보니까 제가 그 언덕을 올라갈 때 마침 제 왼쪽 편에 있는 쪽이 저희 폐교가 진행되는 학교가 있던 쪽이었거든요. 예. 언덕 꼭대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어릴 때 제가 엄청 싫어했던 프로그램 중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귀신을 어렸을 때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해서 오프닝 때 들려오는 국악의 약간 그런 소리 느낌이 딱 나면서 몸이 되게 오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주변에 가로등도 있고 밝기는 했으니까 겁을 먹었지만 일단 저는 반대쪽 길로 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언덕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한 100에서 150m 정도 사이? 그렇게 넓은 언덕은 아닌데 언덕 꼭대기를 딱 도착하니까 많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많이 무서워서 그냥 산책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갈까 아니면 기왕 나왔는데 어차피 잠도 다 깼는데 그냥 돌까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소리도 안 들리고 언덕 위에 도착하니까 그래도 무서우니까 집으로 가자 그냥 하고 집으로 내려오려고 언덕길을 다시 따라 내려오는데 또 다시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소리였으면 그 바로 앞에 제가 있는 그 언덕이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진짜 뭐 창문을 열거나 이럴 만큼 되게 크게 저한테는 들렸는데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는 일단 무서우니까 집에 얼른 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언덕을 내려오는데 언덕이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금방 내려와서
다리 끝에 딱 도착했는데 소리가 딱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뭐지? 근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딱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끊겼던 노래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피리 소리가.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다시 그 피리 소리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상함을 느낀 게 내가 이 언덕에 있을 때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누가 나를 보면서 장난을 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언덕 한가운데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 피리 소리가 끊기질 않아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와서 어떻게든 그 학교 쪽을 보려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이거는 이 피리를 부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은 한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학교는 이미 뭐 폐교가 진행되기도 했겠지만 뭐 밤 11시에 방학이었고 하니까 일단 뭐 안에 등불이 없고 이러니까 깜깜하고 제가 있는 쪽은 이제 가로등이 있고 이러니까 그 어두운 쪽이 전혀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는 약간 좀 무서운 것보다 과연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지 너무 호기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보고는 싶은데 좀 어두운 게 무섭기도 했지만 저희 학교가 더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게 3, 4개월 전 가을쯤에 저희 학교로 자주 산책을 오시던 이제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저희 학교가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도 있지만 할머니가 사탕이나 조그마한 과자 이런 거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학생들 보면 손자 같기도 하고 하니까 과자나 사탕 같은 걸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할머니가 저희가 겨울방학을 맞이하기 전에 그 가을쯤에 저희 소각장이라고 그때는 일반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따로 있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거기서 이제 할머니가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막 학교에 경찰차가 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걸 어떤 학생이 발견하고 막 그 학생은 이제 되게 심하게 충격도 먹고 그리고 나서 학교에 당연히 애들 있고 뭐 그런 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 괴담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서 할머니를 봤다. 그리고 특히나 심했던 게 저희가 이제 2층짜리 학교였는데 아이들이 수업 도중에 우연찮게 바깥쪽 운동장을 보면 그 할머니가 주로 그네를 많이 타셨는데 4개 중 그네 하나가 유독 자꾸 얘만 흔들린다. 하도 이 얘기를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 측에서 그 그네를 밀어가지고 아예 똘똘똘 감아버렸어요. 그 그네만. 그런 사건이 있은 지가 몇 달 안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학교 쪽을 보는 것도 사실 많이 무서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호기심은 생기고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지나가면 이게 정말 나한테만 들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이제 그게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언덕 위에서 기다렸어요. 그 언덕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됐던 게 그 언덕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어서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진 않을까 약간 그 생각에 거기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제 포기해야 되나 왜냐면 그때는 이미 12시가 아마 넘었을 거예요.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하던 차에 건너편 쪽 저 멀리 끝쪽에서 누군가 사람 2명이 걸어오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발 여기를 지나가라 여기를 지나가라 다른 데로 빠지지 말고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야자가 끝나고 하교하는 학생들 남학생 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막상 또 형들이 이제 가까워 오니까 제가 좀 내성적이기도 했지만 막상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약간 조금 망설여졌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은 건너편 학교 방향 보도블록에 있었고 저는 이제 건너편 쪽에서 서로 같이 내려가는 그 라인을 제가 천천히 맞추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덕 구간을 다시 내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한동안 안 들렸던 그 피리 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물어봐야 되나? 좀 있으면 끊길 텐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2 학생이 갑자기 저희 학교가 있는 쪽을 동시에 딱 돌아보더니 도로를 가로질러서 전력 질주하면서 다리 밑으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한밤중에 그 어두운 곳에서 퍼져오는 그 단소 소리가 정말 사람을 쭈뼛하게 만들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저도 이제 막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 이 얘기는 사실 이제 여기서는 끝이 나는데 저는
이게 과연 진짜 사람의 장난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귀신의 장난인지 이거를 아직까지 근데 저는 솔직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네. 사람의 실루엣도 너무 안 보일 뿐더러 그렇게 소리가 크게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밤이라서 이렇게 좀 울린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뭐 진짜 되게 크고 청하게 퍼졌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뭐 다른 귀신 얘기들이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식의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없어서 이게 되게 저한테는 평생에 약간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소리가 만약에 사람이 내는 소리라면 네, 어느 한 곳에서 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렇죠. 거리가 멀어지거나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가 달라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 소리가 진짜 그냥 추측으로 학교다라고 약간 느낌을 가질 뿐이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학생들도 이제 그쪽을 돌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만 정말 하늘 위에서 소리가 내려오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학교가 언덕 위에 꼭대기에 있었고 저는 이제 언덕 밑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 소리는 정말 아직도 되게 섬뜩해요. 이게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라도 늘봄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아 이거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그 학교로 들어갔거나 그랬을 때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어떤 뭐 일이- 지금도 그렇지만 네, 너무 겁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친구들한테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낮에는 가봤었는데 당연히 뭐 또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것도 뭐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이제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면 집에 걸어오면서 가끔 거기를 지나쳐갈 때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되게 미스테리하다 이번 이야기도. 네. 소름 끼치고 그 소리를 네. 상상을 해보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단소소리 한밤중에 들렸던 네. 단소소리가 끝났고 또 길 이야기예요. 이번엔 길.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아마 99년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단양에 이제 외갓집이 있는데 저희 외사촌 형이 군대 입대를 일주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촌 형하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하기도 했어서 형 마지막 가는 건 배웅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혼자 그때 외갓집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주머니에 10,000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때 엄청 유명했던 게 DDR 펌프 이런 밟는 오락실 게임이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너무 미친 듯이 빠져 있을 때라서 예. 제가 그때 계산을 딱딱 해서 짜장면 한 그릇 그리고 외갓집 들어갈 차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그 게임에 투자를 하고 네.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막차 버스를 타고 들어갔어요. 단양 쪽이 20년 전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 외관상 전혀 발전의 그런 게 없을 정도로 완전 시골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막차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린애가 온종일 뛰어놀다가 저녁도 먹었겠다 버스 안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떴을 땐 이미 종점을 다 와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큰일 났다. 그땐 핸드폰도 없을 시절이라 일단 버스 정류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버스가 다시 제천으로 나가는 버스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그때 많이 후회를 했던 게 그냥 아저씨한테 죄송하다 제가 차비가 없는데 어차피 아저씨 나가시는 일이시니까 어차피 그 종점에서 저희 외갓집까지 한 10분 정도 차로 한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가시면서 좀 내려주시면 안 되냐라고 부탁했으면 솔직히 그 기사님도 충분히 그렇게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 어린 마음에 내성적이고 남한테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냥 뭐 한 10분 정도 거리니까 걸어가자. 그 생각을 하고 사실 차로 10분 거리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도심지에서 10분 정도의 거리는 뭐 신호등도 있고 차도 막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시골의 10분 거리는 차가 계속 논스톱으로 달리고 대부분 정류장마다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먼 거리였던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어상천면이라는 단양 시내 쪽이랑은 완전히 반대로 떨어진 곳인데 종점에 내려서 외갓집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종점에서 그 길이 살짝 이제 언덕이 져 있어요. 근데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는데 정말 앞이 깜깜하게 너무 안 보여서 차도 사이드로 보면 흰색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그 선이 아니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너무 깜깜했어요. 그래서 그땐 더 후회가 막심했죠. 근데 어떻게 저희 외갓집도 그때 당시엔 경운기만 있고 차가 없을 때여서 이렇게 된 거 그냥 걸어가자. 그래서 좀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가 11월 중순쯤이었거든요. 바람도 엄청 많이 불었어요. 특히나 뭐 제천단양도 많이 추운데 그때 이제 태어나서 처음 느꼈던 게 시골에 겨울은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엄청 무서웠어요. 물론 그런 가로등이 없는 것도 있지만 뭐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농번기가 끝난 찢어진 비닐하우스들이 멀리서 펄럭거리는 그런 것들. 예.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일단 걸으면 멈출 수가 없고 꾸역꾸역 계속 걸어갔죠. 걸어가는데 시간상으로 1시간쯤 걸었나?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시골들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보통 버스 정류장들이 그냥 표지판이나 이제 하나 딸랑 있고 그냥 무슨 마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중간쯤에 가로등이 하나 있고 빨간색 벽돌로 지어진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추우니까 거기서 잠깐 멈추고 다시 천천히 걸어가는데 저는 우여곡절 끝에 거의 2시간 가까이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시에서 12시 반쯤 이제 외갓집을 도착했죠. 근데 외갓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서는 외갓집 간다 그랬고 외갓집에서는 온다 그랬던 놈이 안 오고 밤 12시까지 하니까 뭐 외숙모 외삼촌 다 안 주무시고 계시고 이제 가서 이제 한참 혼났죠. 한참 혼나고 나서 집에 전화 드리고 뭐 하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사촌 형이 그래도 마지막 가는데 뭐 야식이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사촌 형은 찌개 같은 걸 끓인다고 이제 주방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이제 거실에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스쿠터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 당당당당 그 오토바이 소리. 그게 들리더니 조금 있다가 누구누구야. 저희 사촌 형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야. 이 시간에 누구지? 약간 움찔했다가 문을 탁 열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몇 번 본 형 친구인데 작은 형 친구인데 저는 이제 몇 번 봤는데 그 형분은 이제 저를 기억을 못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 누구 형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그냥 뭐 똘비라고 얘기하면 그래 똘비 있어? 그래갖고 예 형 여기 지금 잠깐 주방에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저는 거실에서 바로 형 친구분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다 됐으니까 방에 들어가 있으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 형을 방으로 안내해갖고 들어가라고 하시고 저는 이제 사촌 형하고 같이 해서 조그마한 교자상에 친구도 왔다 그래서 이제 소주 한 병에 찌개를 이제 가지고 이제 딱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그래 늦은 시간에 어떻게 왔어 뭐 하고 있는데 그 형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셋이서 이제 자리를 딱 앉았는데 이제 소주를 한 병을 가지고 온 거를 본인이 따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따라주려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자기 잔에 이렇게 한 잔을 딱 따르시더니 소주를 한 잔 딱 드시더라고요. 혼자서. 저희를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세 잔을 연거푸 딱 드시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눈물이 교자상 위로 뚝뚝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이거는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보다. 저는 이제 되게 분위기가 형들인데 뻘쭘해진 거죠. 근데 갑자기 그 형이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하시는 말씀이 야, 나 귀신 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저희는 갑자기 이제 벙 쪘어요. 그래서 저희 사촌 형이 야, 무슨 말이야? 뭐 자세히 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형님이 이모부가 집에서 가까운 데 사셨나봐요. 네. 근데 그 이모부가 스쿠터를 출퇴근용으로 가지고 다니셨는데 그 형님이 오랜만에 얘 타고 드라이브 한번 해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마침 이제 저희 형이 또 다음 주에 군대도 가고 하니까 형을 보러 한번 오신 거예요. 근데 오시다가 이 형이 너무 추우니까 이게 바람이 너무 차고 이제 추우니까 잠깐 이제 담배 하나 피고 가려고 너무 추워서 네. 그래서 이제 가로등에 있는 버스 정류장 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는 깜짝 놀란 게 형 혹시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그러니까 나 저기 어상천 제가 걸어왔던 그 종점에 사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걸어온 코스를 그대로 좀 전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유일하게 있었던 그 빨간 벽돌 거기서 그 형은 잠깐 담배를 피려고 담배를 이렇게 딱 물었는데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거기 밝은 전봇대 밑에 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동네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워낙 인구도 없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집도 다 알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예의가 깍듯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 스쿠터를 탄 채로 다리로 이렇게 약간 슬며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인사라도 드리려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딱 숙였는데
일단 어르신이니까 그냥 먼저 인사를 드린 건데 고개를 숙여서 바닥을 이렇게 딱 보는데 다리가 없는 그 어르신이 약간 한복 같은 그런 도포자락? 옛날 어르신들이 입으시는 그런 도포자락 밑으로 그냥 옷만 펄럭거리고 있더래요. 하얀색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고개가 내려가면서 다리가 없네? 하고 천천히 위로 고개를 드는데 허리 쪽에는 약간 네모난 형태의 검은색 혁대 같은 거를 이렇게 걸치고 계셨고 그걸 따라서 점점 올라가는데 저는 달걀 귀신이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눈, 코, 입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거기서 일단 시동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그대로 앞으로 당겨갖고 그냥 달리기 시작했대요. 우와. 너무 무서워서 그냥 그대로 계속 달린 거예요. 막 한참 밑에 달리면서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잘못 본 건가? 하면서 뒤로 고개를 딱 돌렸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참을 달렸는데도 할아버지와 자기의 오토바이의 거리가 넓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와, 따라오는 거네. 이 형이 그대로 계속 그냥 앞만 보면서 막 진짜 눈물 콧물 다 날리면서 그대로 땡겨가지고 저희 외갓집까지 이제 온 거였어요.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심장도 뛰고 눈물은 계속 뚝뚝뚝 떨어뜨리고 있고 내가 거기서 왜 귀신을 봤을까 봐 이러는데 형들의 추측은 그런 거였어요. 중간에 오던 그 빨간색 벽돌이 있는 곳이 그때 당시에도 사용은 하지 않지만 그 뒤에 언덕 끝이 예. 마을에서 예전에 장례를 치르던 화장터였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일단 뭐 셋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을 시키면서 그 형은 거의 소주 한 병을 혼자 다 부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얘기하시는 게 근데 어떡하지? 나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이 오토바이가 이모부 거라서 그걸 다시 갖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무서워서 나 이거 도저히 혼자서는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사촌 형도 야, 너 이대로는 못 간다. 너 지금 술도 마셨고 너 지금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미 새벽 거의 2시는 넘었기 때문에 이걸 전화하기도 그렇고 야, 그래도 나 이거 지금 이모부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나 이거 오토바이 갖다 드려야 된다 진짜. 내가 진짜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겠고 미안한데 똘비야 네가 운전해서 네가 대신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고 오자 이랬는데 저는 일단 제일 무서웠던 건 그거였죠. 이 형은 오토바이라도 있었으니까 진짜 달려서라도 왔지. 예.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 귀신을 봤다면 나는 정말 어땠을까. 거기가 한 4km 정도는 넘었을 거예요. 내가 그나마 12시가 좀 안 됐을 때 와서 내가 못 본 건가? 약간 그런 생각으로 안도하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읍내에 뭘 사러 갈 게 있어서 가다가 주변을 그때 생각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주변이 생각보다 되게 무덤이 많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걸 오히려 알았으면 절대 못 걸어왔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거기까지 갈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길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걸어왔는데 저는 진짜 그때만 생각해도 내가 진짜 조금만 늦게 왔어도 그걸 보는 게 나였지 않았을까. 되게 섬뜩한 순간이었어요. 진짜. 이야. 아니 근데 좀 네. 의아한 게 뭐냐면 그분이 할아버지라고 표현한 거는 그냥 외형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죠. 옷 때문에만? 옷차림 때문에. 아, 얼굴이 없는데. 네. 오. 저는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달걀 귀신은 뭔가 둥그스름하게 생겨서 달걀 귀신이라고 하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얘기인 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 눈, 코, 입이 없는 귀신을 달걀 귀신이라고 부른다는 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차라리 더 괜찮은 게 뭐냐면 얼굴이 없다라는 뜻은 형체를 못 갖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귀신은 아닐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이런 쪽으로는 거의 진짜 아는 게 없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그쪽으로 많이 무서워하는데 돌비님 방송은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됐지만 제가 야간에만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방송을 보고 퇴근할 때가 밤이었으면 저는 사실 돌비님 방송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야간에 근무를 하고 퇴근할 때 아침이니까 밝으니까 아, 예. 저는 이제 계속 뭐 회사고 집이고 계속 밝은 생활을 하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없이 사실 뭐 워낙 재밌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무서우면서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중독돼 버리지 이거. 네. 예. 아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혹여라도 밤에도 한번 들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타지가 아니고
고양이였으면 제가 뭐 친구나 누구랑 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일단 회사에서 일단 꾸준히 청취를 하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도 정말 깔끔하게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해주실 이야기들도 분명히 남아 계시니까, 네. 그때 또 나머지 이야기도 다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네요, 여러분들. 왜 아쉽냐면, 밤에 또 제 방송이나 유튜브에 듣고 나서 귀신을 한 번 더 목격을 하셔서 이야기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농담이고요. 여러분들도 무서워서 낮에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뭐 낮에 듣는다고 낮에 귀신이 없는 줄 아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귀신은 낮이건 밤이건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